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도 어제의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보고 특정 종목에 대한 주요 요소들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의 시장은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강화돼 하락됐습니다. 다우는 0.72%, S&P는 0.69%, 나스닥은 0.64%가 하락했습니다. 이날 오일 선물 가격이 장중에 3.5%가량 오르며 배럴당 82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장중 최고가는 82.18달러였습니다. 마감가도 2014년 10월 이후 처음으로 배럴당 80달러 위에서 마감했습니다. 브렌트유 선물 가격도 장중에 배럴당 84.6달러까지 치솟았습니다.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 우려를 부추겼습니다. 번스타인의 네일 베버리지 애널리스트는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오르면 역사적으로 볼 때 경기 침체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9월 신규 고용은 19만 4천 명으로 시장의 예상에 크게 못 미쳤으나 페드의 자산 매입 프로그램 축소 계획은 예정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입니다. 즉, 테이퍼링이 일정대로 진행한다는 뜻이죠. 투자자들은 이번 주 수요일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고용에서 임금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면서 예상보다 올해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강화됐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올해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5.6%, 4%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이전 전망치는 5.7%, 4.4%였습니다. 이 같은 수정은 지난달 초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3포인트 낮춘 지 5주 만에 다시 내린 것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소비 회복이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으로 예상돼 이같이 전망치를 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머크가 자사의 경구용 신종 코로나19 치료제에 대해 미 식품의약국 FDA에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많은 섹터들이 하락했지만 그 중에서도 상승한 섹터들이 몇 개 있습니다. 테슬라가 요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주주총회 내용과 베를린, 텍사스 기가 팩토리 오픈에 따른 호재로 시장이 안 좋은데도 버티고 있는 듯합니다. 하락이 큰 섹터는 커뮤니케이션 섹터와 금융 부분이 많이 하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상승한 섹터보다 하락한 섹터 종목들 위주로 분석하는 편입니다. 기업의 가치는 그대로이나 시장이 하락해서 어쩔 수 없이 떨어진 종목들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10월 초에 과거의 하락장과 현재의 하락장에 대한 데이터를 비교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아직 3개 항목에 대해서 평균치도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단순히 과거 통계 데이터긴 하지만 통계 데이터도 쌓이다 보면 어느 정도 비슷한 경향이 있습니다.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될 듯합니다. 유명한 배당주로 알려진 미국 통신주 AT&T가 코로나 때보다 더 주가가 하락하여 52주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무슨 이유로 하락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AT&T는 월요일 바클레이스 애널리스트 칸나 벤카슈테와르가 주식을 동일 가중치로 유지하며 목표 주가를 34달러에서 30달러로 낮췄습니다. 바클레이스의 분석가는 AT&T가 미디어 사업을 합병한 디스커버리가 큰 매출이 기대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미디어 사업에 진출하기 위해 합병을 진행했던 AT&T가 오히려 독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개인적으로 합병 육수 당시 미디어 사업에 진출하지 말고 기존의 통신 분야에 더 투자하는 게 나을 텐데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스트리밍 서비스 회사들에 비해 큰 장점이 없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주가 하락으로 인해 현재 AT&T의 배당률은 거의 8%에 도달했습니다. 배당은 많이 받을 수 있으나 주가가 다시 회복할지는 의문입니다. AT&T의 성장률을 보시면 거의 성장이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물론 바이든 인프라를 통해 5G 장비들을 설치하면 매출이 오를 수 있을 듯하나 바이든 인프라 법안의 수혜는 버라이즌이 더 가져갈 듯합니다. 5G 쪽에서는 AT&T보다 더 좋은 주파수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AT&T의 주가를 홀드하라는 의견이 많으며 내년 10월의 예상 평균 주가는 31달러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세계의 전기차 관련 주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세계는 본격적으로 화석 경제에서 친환경 경제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자동차 시장에서 친환경으로의 변화가 가장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상황에서 전기차를 직접 생산하는 회사보다 전기차 관련 인프라 종목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1년 뒤 예상 주가를 분석해주는 사이트인 팁랭크에서 전기차 성공에 필요한 인프라 관련 주식들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제 말씀드리는 세 종목은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장기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종목인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리튬 아메리카입니다. 캐나다에 기반을 둔 회사로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리튬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향후 40년 동안 엄청난 양의 리튬을 생산하려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아르헨티나 북부에 있는 광산은 6에서 8개월 내에 생산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오른쪽 아래 사진은 리튬 아메리카가 실제로 광산을 개발하는 사진입니다. 하지만 리튬 아메리카는 아직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수익원이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주가가 변동성이 크고 더 하락할 리스크도 있는 듯합니다. 그래도 리튬 아메리카의 프로젝트는 현재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21년 상반기에만 현금을 5억 500만 달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JP 모건의 애널리스트 아일러 랭턴은 리튬 아메리카에 대한 비중 확대 의견과 목표가를 28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성장함에 따라 배터리 원료인 리튬은 더욱더 쓰일 것이며 리튬 생산 프로젝트 또한 꾸준히 진행 중이며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엘버말입니다. 리튬 아메리카와 비슷한 종목으로 리튬 및 화학 제품에 필요한 촉매들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1880년대부터 사업을 시작했으며 미국, 칠레, 호주, 동아시아, 중동 및 유럽 전역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V 배터리용 리튬의 글로벌 최대 공급업체입니다. 올해 2분기에 화학사업부를 매각하고 매각한 돈으로 리튬 운영에 더 중점을 둔다고 합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리튬 실적이 더욱 확대됐습니다. 올해 9월에는 중국 리튬 회사 광시 테니완을 인수했으며 내년 초에 마무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베렌버그의 분석가 세바스찬 브레이는 전기자동차 배터리에 사용되는 핵심 소재인 리튬에 대한 수요는 10년 동안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안정적인 가격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엘버말의 실적은 리튬 증설에 따라 더욱 크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2030년까지 생산량이 5배 가까이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견들을 분석해 엘버말의 예상 주가를 280달러로 발표했으며 지금보다 24% 상승 가능한 가격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지포인트입니다. 차지포인트는 미국과 유럽에서 가장 큰 EV 충전소 업체입니다. 특히나 미국에서는 압도적으로 충전기 대수가 많습니다. 제가 분석한 차지포인트 영상에 정확한 대수까지 나와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차지포인트는 포춘 50대 기업의 76%가 고객이며 5,000개 이상의 상용 차량 및 일반 차량의 고객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미와 유럽에만 11만 8천 개 이상의 충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22년도 2분기 실적 발표 결과를 보면 전년 대비 61% 증가한 5,610만 달러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총 수익 중 73%인 4,090만 달러는 충전소에서 발생한 매출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한 수치라고 합니다. 10월 초에 차징포인트는 헬스2B라는 클라우드 기반 EV 충전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인수했습니다. 8월에 비리시티를 인수한 것에 이어 계속적으로 유럽의 충전소 시장에 기반을 다져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차지포인트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두 가지 포인트는 첫 번째로 북미에서 이미 엄청난 양의 충전소를 선점하고 있고 대부분 차지포인트 클라우드 소프트웨어와 함께 판매되며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 최근 헬스2B 및 비리시티 인수로 빠르게 커지고 있는 유럽 시장에 입지를 확대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애널리스트들은 차지포인트의 예상 주가를 34달러로 지금보다 78% 상승 가능한 주가를 발표했습니다. 소파이가 나스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13% 이상 큰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이유로 이렇게 상승했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의 분석가 베시 그라스세는 소파이에 대해 비중 확대 의견과 함께 타겟 주가를 25달러로 발표했습니다. 소파이는 소비자 금융 서비스에서 점유율을 계속 확보함에 따라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핀테크 분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지만 소파이는 고수익 학자금 대출을 아직도 잘하고 있으며 여러 대출 모델들을 확장시켜 낮은 이자율로
더 높은 고객 충성도를 가져오고 있다고 합니다. 소파이의 고객은 지난 1년 동안 120만 명에서 향후 2년 동안 260에서 530만 명까지 2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소파이의 다양한 금융 서비스 수익 성장은 소파이의 핵심 성장 동력이며 향후 2년간 최대 150%의 성장률을 기대한다고 했습니다. 소파이의 내년 10월 예상 주가는 24.5달러로 지금보다 33% 상승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6명의 애널리스트 중 5명이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소파이가 최근 정식 은행이 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정식 은행 승인만 되면 지금보다 충분히 더 상승할 수 있다고 봅니다. 더구나 최근 거래량이 계속 상승하면서 주가를 올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엑센추어가 인공지능 분석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엑센추어가 간단히 어떤 회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IT 분야의 강점을 가지고 있는 엑센추어는 클라우드 컴퓨팅 방법을 사용하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 세계에 몇 안 되는 회사입니다. 클라우드 기술을 기업 경영에 접목시켜 업무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애플, 아마존, 알파벳이 이 엑센추어의 고객입니다. 최근에는 보안 업체들을 적극적으로 인수하여 보안 컨설팅 역량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블록체인 관련한 특허도 미국에서 5번째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배당도 높은 수준으로 배당 성장주로서 아주 좋습니다. 저는 이번 장이 떨어질 때 이 종목을 매수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안 떨어져서 매수는 못했습니다. 나스닥은 8% 가까이 하락했는데 엑센추어는 고작 5.5%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기 때문이죠. 일단 어떤 회사를 인수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공지능 분석 회사인 브릿지 i2i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로 엑센추어는 AI 분야에 800명 이상의 숙련된 전문가들이 추가되어 데이터 분석, 머신러닝 및 AI 기반 인사이트와 글로벌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확한 인수 조건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엑센추어는 공격적인 인수합병을 하기로 유명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업의 장점을 엑센추어로 최대한 빠르고 효과적으로 흡수하여 더 큰 시너지를 내는 것으로 유명하죠. 엑센추어는 기업이 있는 한 계속해서 꾸준한 매출 발생이 가능합니다. 경영 컨설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이죠. 애널리스트 14명 중 12명이 매수 신호를 보내고 있으며 내년 10월의 예상 주가는 380달러입니다. 매출과 주당 순이익이 꾸준히 늘 것으로 보이며 배당도 현재 1.19%에 배당 성향은 38%, 5년간 평균 10%로 배당금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보이며 주가도 계속 우상향하는데 배당금도 1% 이상 주는 좋은 배당 성장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항상 눈여겨보고 있으며 혹시 제가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 영상으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